자, 오상진 기자 대 오상진 기자의 아주 재미없는 대결이 되겠습니다. 혼자 먹으면 죽는다 싶고 18위와 1위 헤드라인을 공개했어요. 진짜 혼자 하다 죽겠네요. 네. 상상 초월 모모를 낚았다. 칼로리 폭탄 모모 케이크. 슬슬 찬바람이 부는 요즘 가슴 한켠이 시려 손은 허전. 그런 우리에게 따스한 위로를 주는 게 있지요. 바로 붕어빵. 겨울의 대표 간식이지만 붕세권 사는 분들 뭐 부럽단 말이 나올 정도로 언제 먹어도 맛있는 붕어빵. 두 분이 또 이 붕어빵 좋아하시는 거 아니야. 다 압니다.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니야. 저는 그냥 생선을 좋아합니다. 아니야. 나는 붕어 아이스크림 좋아해. 붕어빵 보통 한 봉지 사서 간식으로 두세 개쯤은 뭐 간단하게 드시지 않습니까? 앞서 드셨기 때문에 배가 좀 많이 부르시겠지만 디저트로 깔끔하게 입가심하고 돌아가시라고 붕어빵 형님이죠. 잉어빵으로 딱 하나씩만 준비했습니다. 아 뭐야? 아니 이거는 인간적으로 임마 그냥 이거 하나로 우리 셋이 방송 중에 못 먹어. 잉어빵가 뭡니까? 붕어빵이나 잉어빵은 보통 손바닥만 한데 대전에서 판매 중 이 잉어빵은 길이만 무려 60cm 월척이죠. 무게는 2kg이 넘습니다. 아, 삼치 아니야, 삼치. 이거 누가든지 수산장 가면은 도미 한 마리 이만해. 이 정도면 참치야. 이 정도 월척이요. 자, 그러면 이 대왕 잉어빵 맛은 어떨지 본격적으로 드셔보실까요? 그래서 이 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 이렇게 푸짐하게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팥 팥플렉스다, 팥플렉스. 아니 팥에 초코 짜장 아니야, 짜장? 초코를 섞었나? 뭐가 좀 더 진한 게 있나? 짜장이다, 짜장. 보통 붕어빵은요,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팥 앙금 없이 밀가루만 가득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초코. 초코야? 응. 그건 내 참을 수 없지. 오. 그렇습니다. 어느 부위를 먹더라도 속 재료가 그득그득해서 또 다양해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일단 머리 부분과 몸통 사이사이는 기본 팥, 또 잉어의 몸통 쪽에는 슈크림과 피자 맛, 앙금이 골고루 자리하고요. 꼬리 쪽에는 달콤한 초코가 들어갑니다. 질리지 않도록 기본 팥 앙금 외에 피자 맛, 초코 맛, 슈크림 맛까지 총 4가지 맛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초대형 잉어빵. 이 잉어빵 한 마리면요, 팥이냐 슈크림이냐 더 이상의 논쟁도 단박에 정리. 사실 이 잉어빵 한 마리가 자그마치 10인분. 양이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잉어빵 한 마리에 3만 원 되시겠는데요. 이분 안 남으실까 봐 걱정되네. 이분을 위해서라도 우리 다 먹읍시다, 이거. 야, 근데 꼬리 끝까지 꽉 차 있다. 꼬리 이 초코는 이거 진짜 맛있다. 슈크림 여기 있다. 슈크림 나왔어요. 이거 먹어야지, 어떡할 건데. 이 집은 잉어빵에 속재료인 슈크림과 초코 배합의 특허까지 낼 정도로 정성스럽게 하나하나 고급 재료를 쓸 뿐만 아니라 잉어빵 하나를 굽는 데 걸리는 시간은 무려 1시간. 자, 그렇다 보니까 이 잉어빵이 궁금하시다면 하루 전날 예약은 필수. 사전에 꼭 확인하시고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혼자 먹으면 죽는다 싶고 15위를 공개합니다. 혼자 먹으면 혼날 만두. 출출할 때 간식으로 먹기 좋은 메뉴죠. 간단하지만 맛도 좋은 만두. 두 기자님은 만최몇, 최대 몇 개까지 가능합니까? 몇 개로 전 세지 않습니다. 한 팩 먹습니다. 야 대단한데? 저는 왕만두는 한 2알 먹으면 거의 좀 많이 먹었다 싶은 느낌이 나고요. 아니, 나는 팩을 잘라서 접어서 냉동실에 보관하는 걸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무 열면 다 먹어야지. 아하. 남질 않아요. 자, 양에 자신 있어 하시는 정 기자님. 아마도요, 이 만두는 한 팩 다 못 드실 겁니다. 레고. 멀지 않은 제 광진구에 위치한 만두집의 왕만두입니다. 야 손바닥을 덮네. 누가 저렇게 만두를 핫도그 크기로 만들었네요. 근데 그 크기도 크기인데 일단 피가 얇고 네. 그 안에 소가 꽉 찼네. 그렇죠. 이미 SNS 상에서도 핫한 놀랄만한 만두의 크기. 피는 두껍고 속은 야박한 그런 만두가 아닙니다. 제일 싫어 그런 거.
길이만 약 15cm. 거기에 속이 흔히 들여다볼 정도로 얇은 피에 통통한 비주얼. 반으로 갈랐을 때 빈틈없이 소가 꽉 차 있는데요. 이 꽉 찬 만두를 한 입 앙 베어물며 영접하는 순간 입안에 구석구석 육즙이 팡팡. 오, 좋아. 고기뿐만 아니라 당면, 양파, 부추, 파 등 다양한 채소를 아낌없이 듬뿍 넣어서 아삭아삭 식감까지 살아있습니다. 김치만두 또한 김치와 또 고기 황금 비율을 맞춰서 고소하면서도 매콤한 맛이 포인트인데요. 난 무조건 김치만두다. 그렇지. 난 왼쪽이 맛있어 보이는데. 너무 좋다. 고기만두. 이게 양만 크다고 사람들이 안 찾거든요. 맛이 그죠. 있어야 돼 기본적으로. 그 소가 아주 맛있어야 돼요. 저 바로 먹고 싶은데. 만두 2개, 또 3개 집어먹고 싶을 때요. 눈치 보지 마시고 손바닥만한 왕만두 하나 베어물면 어떠실 만두? 혼자 먹으면 죽는다 19, 13위 공개합니다. 다시는 컵라면을 얕보지 마라. 대식가분들 중에는 이제 컵라면 하나는 좀 부족한데 하시면서 찬밥을 말아서 국물까지 완샷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 컵라면 한번 보시면 그 말 쉽게 못 꺼냅니다. 옆에 지금 핸드폰이랑 놓은 거예요? 아, 저기 옆에 일반 컵라면이 있네요. 일반 컵라면 이제 한번 들죠. 저건 냄비 아니에요? 이름부터 초가 무려 6번. 메가 위에 기가, 그리고 그 위에 테라, 그 위에 페타, 태양비의 페타맥스 볶음라면 앤 매운 간장 라면입니다. 자, 이렇게 소개 문구부터 절대 혼자 먹지 말 것 이시라고 대놓고 떡하니 경고를 딱. 경고가 무색하지 않게 혼자서는 끓여 먹기도 힘듭니다. 아, 우리 집 전기포트는 1리터짜리인데 물이 2.2리터나 필요하다고? 우리 2.2리터. 페트병이 2개하고도 더 들어가는 거예요. 아, 이거 보통 1인용 커피포트가 1리터도 잘 안 돼요. 1리터 안 되죠. 안 되는 거 많지. 준비물 챙겨서 물 겨우 끓이셨어요? 자, 본격적으로 컵라면 언박싱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크기가 광기 그 잡채. 두 라면 모두 면만 보통 라면보다 무려 7배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볶음라면은 일반 스프 2배만한 초대형 액상 스프가 1+1. 역시 여기에 역시나 2배 사이즈의 건조 스프 2봉에 파래가루, 김가루도 자그마치 3봉. 언박싱이 끝났으면 이제 재빨리 면발 붙지 않게 손발 저리도록 비벼줘야 됩니다. 전완근 쓰세요. 야, 근데 이게 비비는 시간도 좀 조절해야겠다. 왜냐면 비비다 불 수도 있어. 이거 그럴 가능성 커요. 너무 잘못 이제 비비면. 양이 많으니까. 그리고 컵라면은 국물이지 슬슬 국물 당기시는 분들을 위해서 추천하는 매운 간장 라면은요. 일반 스프 4배 크기의 분말 스프의 거인이 존재감을 과하십니다. 또 거인의 부하쯤 되는 2배 사이즈의 건조 스프도 2봉 보이십니까? 미역국 한 그릇에 그득 들어있을 법한 저 미역 분단과 그리고 피자 위에 페퍼로니만한 양념된 돼지고기 토핑까지 그리고 이 빅사이즈 컵라면들 칼로리도 어마어마합니다. 볶음라면은 무려 4,184칼로리. 아, FDA에서 좀 금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매운 간장라면은 조금 낮습니다. 조금 낮아요. 3,991칼로리. 이 역시 마찬가지로 칼로리 폭탄. 그 자체입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영상을 보면 아 그래도 먹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야 이건 어디부터 또 먹어야 되는 거야? 진정 혼자 먹으면 위험하지만 다 같이 먹으면 맛있을 광기의 컵라면. 다시는 컵라면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혼자 먹으면 죽는다 싶고 12위를 공개합니다. 비주얼 쇼크 전보 마제소바. 자, 오늘 이렇게 음식들을 소개하다 보니까 좀 출출해지지 않습니까? 예. 먹고 싶은 것들이 좀 생기네요. 아, 솔직히 계속 너무 침이 고여요. 발로 뛰는 저 전기자. 오픈 한 달 만에 입소문이 쫙 난 도봉구 신상 맛집 마제소바. 두 기자님들께 대접해 드립니다. 나 이거 약간 나 좌표 찍어놨는데 여기에. 근데 전보라고? 전보예요. 뭐야? 아니요, 저희- 대야를 들고 오면 어떡해? 아니요, 저희- 대야를 들고 오면 어떡해? 이게 뭐? 이게 뭐야? 이거 화장실 개수대 뜯어온 거 아니에요? 아 화장실에 있는 것보다 크잖아.
자, 이게 일본식 비빔 라면인 마제소바입니다. 자, 일단 양 보십시오. 진짜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일단 손바닥만한 삼겹고기가 4장 깔렸고요. 날달걀이 8개에 삶은 달걀 4개. 쫑쫑 썬 파양 보이십니까? 무려 대파가 1단, 부추가 반단. 여기에 다진 고기가 자그마치 1kg이 들어가 있습니다. 소바면만 1.4kg. 요 한 그릇에 총 40여 가지 재료를 아낌없이 듬뿍 넣어서 총 4kg으로 무려 8인분에 달합니다. 이 비주얼 쇼크 전보 마제 소바가 먹장들의 도전 의식을 자극해서요. 요즘 너튜버들 사이에서는 이 마제 소바 완먹 챌린지가 스와탄데요. 그래서 우리 두 기자님들도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누가 도전한대? 왜 아니, 마음대로 도전을 결정해? 이 맛있는 걸 안 먹을 거야? 아니 먹긴 할 건데 도전. 안 먹을 거야? 아니, 먹어줘. 같이 합시다 그러면 정 기자님. 나야 고맙지. 일단은 근데 뜨끈뜨끈해. 자, 원래 챌린지는 이제 20분 안에 완먹인데 두 분은 10분 안에 다 드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거. 잠깐만. 아니, 그게 아직 덜지도 않았어요. 여보세요. 덜지도 않았어요. 참 미안해. 그래 형이 좀 해줘. 고기 맛있어, 고기. 아니 근데 고긴 다 어디 갔어? 나는 내가 먹어. 그 와중에 또 고긴 다 빼먹었네. 소스도 이 집에서 만드는 건가? 자, 이 집의 핵심 레시피는 소스라고 하는데요. 쯔유 타레 소스와 미소 타레 소스 두 가지가 있는데 사장님이 직접 배합한 황금 비율로 쯔유 소스는 3일 이상, 미소 소스는 일주일 정도 숙성해 만든 거라고 합니다. 그래 형이 좀 해줘. 형이 좀 해줘. 잘 먹어야 될 거 아니야. 형이 좀 해줘. 장난 아니야, 우리. 아 웬일이야 이렇게 잘 드세요? 그럼 제가 퍼줄게요. 잘했다. 잘했어. 이것만 먹으면 형, 내가 나 진짜 소원 들어줄게. 존경할게. 형 존경할게. 형, 그렇게 떠서 안 돼. 아 죄송해요. 그 형들 제가 모셔야 되는데. 네, 먹어도 안 주냐 이거. 나도 모르게 나왔어. 저 고급스럽게 생겨가지고 진짜. 나 정말 뜯어졌어. 아 지금 죄송하게 생각해요. 나 지금 얘 트림만 했으면 성공했어. 아우 야 간발의 차이로 실패했다. 아 진짜 아깝다. 자, 전보 마제 소바 챌린지는 도움 안 되는 형님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아 저 때문에요? 여보세요. 의자가 있잖아요. 답답합니다, 정말. 네, 노력은 했으나 너무 맛있는데 양 때문에 저희가 못 먹은 거죠. 자, 우리가 방송했잖아요. 위는 뇌가 시킨 대로 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다 합니다. 만약에 제가 평소 먹는 거 정도의 양, 1인분짜리 양이 있으면 저는 이 가게를 좀 가보고 싶습니다. 네. 사실 대식가인 먹장 너튜버가 아닌 일반인 중에서 전보 마제 소바 챌린지에 성공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단 한 명도 없다고 지금 전 기자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 듣고 나면 내가 그런 최초가 되겠어! 라고 도전하는 분들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그럴 것 그렇죠. 같아요. 혼자 먹으면 죽는다 싶고 11위를 공개합니다. 튀김계의 신이 만든 명작 모모. 자, 오늘의 데스크 유민상 님이 예전에 칼로리 폭탄 19편에서 미국의 오랫빛 튀김을 소개해 준 바 있습니다. 기억납니까? 이미 그 과자가 칼로리가 높은데 그걸 튀겼으니 얼마나 난리였겠습니까? 정말 폭탄이었죠. 미국은 신발 빼고는 다 튀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오랫빛 튀김뿐 아니라 바나나 튀김, 피자 튀김, 초코바 튀김, 피클 튀김. 그야말로 튀김의 진심인 민족입니다. 심지어 미국 텍사스주의 한 박람회에서는요, 매년 각양각색의 이색 튀김을 뽑는 대회를 개최해 최고의 튀김을 뽑고 있습니다. 이번 특종은요, 그 박람회에서 무려 5번이나 수상하면서 튀김계의 신이라 불리는 남자 아벨 곤잘레스가 개발한 명작 중의 명작 콜라 튀김입니다. 콜라를 어떻게 튀겨요?
콜라 튀김이라니 너무 생소해하지 마십시오. 막상 비주얼을 보면 마치 치킨볼처럼 동그랗고 먹음직스러운 모양. 콜라의 속이 진하게 배어든 게 꽤나 그럴듯하죠. 먼저 콜라를 넣은 튀김 반죽을 먹기 좋도록 한 입 크기로 바삭하게 튀겨서요. 알싸한 맛을 더해주는 시나몬 가루와 달콤한 설탕을 잘 버무려 줍니다. 여기에 부드러운 휘핑크림은 옵션. 활용점정으로 새콤한 체리 하나까지 올려주면 그야말로 퍼펙트. 얼마나 맛있게요. 진짜 생각 기발하다. 야, 근데 맛이 궁금하다, 그죠? 그죠? 고칼로리, 고당도. 솔직히 내 혈관에겐 좀 미안해야 할 것 같은 콜라 튀김이지만요. 콜라가 튀겨지면서 톡 쏘는 맛은 날아가고 달달함은 배가 돼서 식감이 부드러워요. 스트레스 받아서 당 땡길 때 최고. 한 개, 두 개 먹다 보면 순삭. 어마어마한 중독성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그 달달함에 취해서 한 알 무심코 집어먹다가는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이 콜라 튀김은 미국에서 판매가 시작된 뒤 단 2주 만에 무려 10,000개 컵이 팔렸을 정도로 대인기. 커피 콜라 맛있다. 맛있으면 튀기지. 맛있으면 무조건 튀기고 보는 튀김에 진심인 미국인들의 고칼로리 이색 간식이었습니다. 혼자 먹으면 죽는다 싶고 10위 공개합니다. 명예와 수치를 가르는 도전 요리. 여러분, 이탈리아 요리 좋아하시죠? 말해 뭐합니까? 서양 요리 중에 가장 국제화에 성공한 이탈리아 요리. 우리 다 좋아하잖아요. 파스타, 라자냐, 디저트 정말 말만 하세요. 캐나다 나이아가라 폭포 인근에 위치한 이탈리아 레스토랑 전문점에선 마치 이탈리아 할머니가 만드는 듯한 가정식 요리를 풀코스로 아주 원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먼저 에피타이저 갑니다. 식욕을 돋우는 마늘빵 한 조각도 아니고요. 무려 한 덩어리 1000칼로리 적립하시고요. 고기와 채소의 환상 컬래브, 이탈리아의 웨딩 스프 120칼로리 추가, 그리고 뭐 이건 뭐 가볍죠. 향신료의 향과 식감이 살아있는 이탈리아 소시지 한입 앙 하는 순간 플러스 260칼로리.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메인 디쉬에 들어갑니다. 겹겹이 쌓인 층의 미학 라자냐 600칼로리 더해주시고요. 아는 맛이라 더 맛있는 미트볼 800칼로리 플러스 마니코티 파스타 한 줄에 222칼로리 얹어줍니다. 거기에 치즈 스틱처럼 생긴 카넬로니 파스타 한 줄에 242칼로리. 잠시 손 좀 돌리고요. 자, 또 계산들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까지 3,244칼로리 들어갔어요. 아유, 그 훌륭하십니다. 네, 이미 3,000이 넘었네요. 메인 디시 전에 이미 포기했습니다. 면만 먹을 수 있습니까? 파마산 치즈를 솔솔 뿌링뿌링한 I like chicken 한 조각에 320칼로리 더하고요. 그리고 디저트 빼놓을 수 없겠죠. 마지막으로 레드벨벳 케이크 250칼로리로 깔끔하게 마무리. 대략 어림잡아 최소 4,000칼로리. 총 3.2kg짜리 환상적인 이탈리아 요리들은 모두 당신의 것. 무려 공짜로 드실 수 있습니다. 단 90분 동안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드신다면 말이죠. 약 15년 전부터 시작한 일명 이탈리아 챌린지인데요. 성공하면 음식값 무료와 함께 식당 내 명예의 전당에 등극. 많은 도전자들이 도전했지만 챌린지에 참가했던 300명의 도전자 중에 단 20명만이 성공했을 정도고요. 탄수화물 먼저 먹으면 배부르니까 고기 먼저 먹는 게 더 나아요. 나름의 팁까지 공유했지만 실패하기 일수. 그런데 실패한 사람들에게도 상이 주어집니다. 바로 수치의 벽에 사진 박제. 우리 먹으면 저기 올라가겠네. 우리 셋이 먹으면 먹을 수 있죠. 90분이면. 우리 셋 안 될 것 같은데. 아이 거의 도움이나 다름없이 뭐 도움도 안 되면서. 명예와 수치를 오가는 이탈리아 챌린지. 대한민국도 먹을 거라면 지지 않지 않습니까? 히밥, 쯔양, 보고 계시죠? 저희랑 한번 가시겠습니까? 혼자 먹으면 죽는다 싶고 9위를 공개합니다. 모모급 초대형 샌드위치. 미국 내에서도 이곳에는 모든 것이 크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빅사이즈의 진심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텍사스. 저희도 지난번에 텍사스의 2kg짜리 대형 스테이크와 35cm짜리 빅사이즈 도넛 소개해드린 바 있죠. 오늘 제가 또 텍사스의 빅사이즈 샌드위치를 하나 찾아봤습니다. 벌써부터 기대되시죠? 하지만 무엇을 상상하시죠? 그 이상이라 장담합니다. 텍사스급 빅사이즈 자랑하는 이 샌드위치로 말할 것 같으면 호밀로 만든 특제 빵 위에 스위스 치즈를 쫙 깔아줍니다.
그리고 다채로운 맛을 선사할 러시안 드레싱 소스를 쫙 뿌려줍니다. 거기에 아삭아삭 식감을 살려줄 콘슬로우를 듬뿍 올려준 다음에 훈연향이 가득한 파스트라미도 듬뿍, 그리고 샌드위치에 빠질 수 없는 살라미 소스도 여러 장 얹어줍니다. 다시 한번 파스트라미 듬뿍 올려준 다음에 모든 재료를 아, 나 지금 불길한 생각 들었는데 저거 다 합치려나? 이거를 다 싸? 그러니까. 에헤이, 저게 다 올라간다는 거야? 겁내지 아, 마세요. 겁나요. 자, 올려주죠. 합체합니다. 합체하면은 파파파파파 혼자 먹었다간 큰일 날 것 같은 텍사스급 빅빅빅 사이즈 샌드위치 완성이요. 누가 저걸 샌드위치라고 불러요?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 위치한 K 샌드위치 가게. 오직 이곳에서만 판매하는 무게만 약 2kg 달하는 한화 약 16만 원짜리 초대형 특제 샌드위치가 되겠습니다. 누구든 챌린지에 도전할 수 있는데요. 시간 제한은 없습니다. 도전자 한 명이 앉은 자리에서 샌드위치를 완먹하면 챌린지 성공. 22년 동안 약 200명이 도전해서 오직 10여 명만이 성공했다고 합니다. 어머. 그중에 원탑은요. 우리도 잘 아는 분입니다. 누군가요? 아, 그래요? 바로 전 NBA 선수 샤킬 오니엘. 우리 오닐은 무려 앉은 자리에서 이 초대형 샌드위치 2개를 해치웠다고 합니다. 우와. 심지어 2개? 근데 이 정도면 우리도 저 먹보스 현주엽 씨 출동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아는 주여병은 저거 가능합니다. 3개까지 봅니다. 그래요? 챌린지에 성공했을 때 선물 또한 특별합니다. 이 집의 또 다른 인기 메뉴, 직접 만든 치즈케이크 한 조각. 자, 아니, 먹을 걸로 줘? 이 샌드위치를 다 먹고도 디저트를 먹을 배가 남아 있어야 진정한 먹신 오브 더 먹신이란 뜻이겠죠? 이 샌드위치 챌린지에 도전할 때 명심해야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실패하든 성공하든 샌드위치 값은 무조건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텍사스 휴스턴을 여행하게 되면 푸짐한 이 샌드위치 한 끼에 디저트로 치즈케이크 한 조각 어떠신가요? 혼자 먹으면 죽는다 싶고 8일 공개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모모 통구이? 이번 특종은 기네스북에 세계에서 가장 큰 음식으로 등재된 요리입니다. 머나먼 곳 아랍의 베두인 민족이 먹는 가장 진귀한 요리 중 하나로 손꼽힌다고 합니다. 바로 낙타를 통으로 구운 낙타 통구이입니다. 양의 면에서 저걸 어떻게 한 마리 다 먹냐고. 근데 낙타가 진짜 어마무지하게 크잖아. 그럼요, 말보다 큰데.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낙타 통구이 까도 또 나오는 양파 같은 매력이 있습니다. 그 매력의 원천은 바로 조리 과정. 낙타를 통째로 구운 통구이지만 이 요리의 주인공 낙타는 잠시 대기하고 있고요. 가장 먼저 삶은 달걀 약 60개를 준비한 뒤에 이 삶은 달걀들은 모두 싱싱한 생선의 뱃속에 하나하나 차곡차곡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그 생선을 또 약 20마리 삶은 닭 속에 꾹꾹 눌러 담아줍니다. 그러니까 생선에다가 달걀을 넣고 그 생선을 다시 닭에다가 넣고. 그렇죠. 이미 양이 얼마야? 끝이 아닙니다. 달걀 품은 생선을 품은 그 닭들은 또 커다란 양 한 마리 안에 헤쳐 모여 뱃속에 두둑해진 양 한 마리가 비로소 이 요리의 절대 군주 낙타의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실하디실해진 낙타는 고기가 파삭파삭 노릇노릇해지고 육즙이 충분히 우러나오도록 약 24시간 동안 숯불과 대치 푹 익혀내는 요리입니다. 각 민족마다 이런 음식들 있잖아요. 사막에서는 이렇게 먹나 보다. 이 낙타 통구이는요, 보통 한 마리당 2천만 원을 훌쩍 넘긴다는 귀한 낙타에다가 온갖 값비싼 재료들의 총집합체입니다. 그리고 조리법도 까다롭고 어림잡아 80에서 100명 정도가 먹어도 너끈할 정도로 양도 엄청나서요. 귀한 손님이 오면 낙타를 직접 잡아서 통구이로 내놓는 것이 최고의 접대 중 하나죠. 아랍 베두인 민족 사이에서는 주로 귀한 손님이 오셨을 때나 결혼식처럼 중요한 날에 주로 먹는 귀한 음식이라고 합니다. 맛이 상상이 안 돼. 왜냐면 뭐 우리가 근처에도 못 가는 음식들이라서. 사실 낙타고기는 뭐 어떤 맛인지 모르죠.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한 이 낙타고기를 맛본 사람들에 의하면요. 낙타고기는 지방질이 꽤 많아서 꽤 부드럽고 육즙도 풍부해요. 양고기와 소고기의 중간 맛이 나던데요.
양도 양인데 되게 맛도 좋고 영양 만점일 것 같고 그래요. 고단백이죠. 네, 완전 고단백일 것 같고. 세계에서 뭐 가장 규모가 큰 음식일 것 같습니다. 100명이 먹는다니까. 거의 마을 잔치 수준인 거잖아요. 나눠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혼자 먹으면 죽는다 싶고 7위 공개합니다.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음식 중 하나가 떡볶이죠. 이 떡볶이도 K-파워 중 하나로 널리 세계화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제가 소개할 음식은 서울 장충동에 있는 한 분식점의 떡볶이입니다. 사장님께서 특별히 떡볶이 부흥을 응원하는 의미에서 말이죠. 두 기자님께 사인을 부탁하셨습니다. 오. 언뜻 보기에는 평범한 떡볶이처럼 보이지만요. 사실 이 떡볶이 무게는요. 무려 3.8kg. 대왕 떡볶이가 되겠습니다. 떡볶이만 있으면 서운하죠. 어묵, 치즈, 소시지, 튀김 만두와 김말이, 순대튀김, 삶은 달걀까지. 떡볶이와 환상의 짝꿍, 최강의 궁합을 자랑하는 토핑들이 빠짐없이 모두 옹골차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제소바만 아니면 침이 고일 텐데 지금 저는 약간 초연한 상태라. 다 해서 3.8, 그러니까 4kg면은 여기 우리 제작진들 다 같이 이렇게 한 그릇씩 해서 나눠 먹어도. 이 대왕 떡볶이가 화제가 된 이유, 특명 3.8kg 떡볶이를 20분 안에 먹어라. 단 20분 안에 이 거대한 떡볶이를 다 먹으면 성공. 진정한 푸드파이터를 찾는 일명 대왕 떡볶이 챌린지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챌린지에 도전하기 전에는 나 한석주는 떡볶이 한 판에 도전한다. 한 판 클리어 제한 시간 20분. 실패 시 참가비 35,000원을 지불하고 쿨레하게 패배를 인정하겠다. 이거 봐, 아, 잠깐만 이거 봐. 도전장이 잠깐만. 아니 이거 뭐야? 응원의 응원. 사인이라며. 기원합니다. 대박 기원 그거 뜯어봐. 한 판 클리어 제한 시간 10분. 실패 시 훌레나게 패배를 인정하며 몰매를 맞겠다라고 써주셨습니다. 자, 주세요. 또 와! 주세요. 이거 20분이면 시간 뭐야? 너무 드렸지 뭐. 메뉴 바뀌면 가능합니다. 우리 위는 위대합니다. 어디 김말이에 소매튀김을 드릴까? 만두를. 와, 진짜. 떡. 너무 맛있다. 맛있네. 떡볶이 맛은 있는데 뇌가 거부한다. 제가 잘못했어요. 매 가져와 매. 야 김말 맛있다. 다시 제가 잘못했어요. 아, 그 배에 약간 공간이 없는 게 좀 한탄스럽네요. 어씨. 공간이 너무 없어. 10분이 되게 길구나. 야, 근데 이것도 거의 성공 못했을 것 같은데 나는. 아니 이거 우리 공복이면 했지. 공복이면 했을 것 같아. 이게 이게 아까 그거보다 양이 적어. 패배를 인정하겠습니다. 자, 두 기자님들과 도전해본 떡볶이 한판 챌린지. 맛도 좋고 재미도 있었지만은 보셨죠 여러분? 저희가 얼마나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지. 무심코 따라하시면 큰일 납니다. 모든 음식은 맛있게 대신 적당히 먹어야 됩니다. 알겠죠? 혼자 먹으면 죽는다 싶고 6위를 공개합니다. 추억의 모모가 돌아왔다. 미국 텍사스 샌안토니오의 한 레스토랑에서 이것을 재출시한다는 소식에 지역 주민들이 두 손 들고 격하게 환영. 심지어 이것이 출시되자마자 한 손님은 저렇게 차에 안전벨트까지 채워서 모셔가기까지 했는데요. 아니 저게 뭐길래 안전벨트까지 채워서 가져가는 거죠? 샌안토니오 주민들이 격하게 환영했던 이것의 정체. 무게 1.5kg. 크고 아름다운 대형 시나몬 롤입니다. 제가 학생이었을 때부터 우리 지역의 명물이었다고요.
내가 먹어본 시나몬 롤 중에 단연 최고였어요. 다신 못 먹을 줄 알았는데 너무 기뻐요. 무려 1992년부터 30년 가까이 샌안토니오 지역의 명물로 사랑받았던 소울푸드였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많은 사랑을 받은 거대한 시나몬 롤을 구워내기 위해선 준비 과정만 무려 2시간. 시나몬과 설탕, 마가린, 바닐라, 가루까지 재료만 약 36kg이 필요하고요. 약 2m짜리 반죽을 치대고 밀고 돌돌 말고 자르고 구워내기까지 또 2시간이 더 걸립니다. 담요 아니야, 담요? 저 정도 이불이지. 그리고 그 위에 달콤한 설탕 아이싱 얹으면 사람 머리보다도 훨씬 큰 대형 시나몬 롤이 완성되는데요. 네, 나 미쳤다고 하지 마요. 먹고 싶어. 아, 이거 진짜 저거는 먹고 싶어.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아니, 진짜 나는 먹고 싶어. 보기만 해도 어마어마한 크기에 압도되고 만약 이걸 다 먹으면 당신의 혈액형은 버터가 된다는 살벌한 농담까지 나올 정도지만 일단 맛보면 겉바 속 쫄깃하면서도 향긋한 시나몬 향과 달콤한 맛에 우리 집은 생일 케이크 대신 시나몬 롤로 함 저절로 엄지척 혼자보단 여럿이 함께 먹곤 했고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뿐 아니라 다른 지역 외국인들도 이 대형 시나몬 롤을 사기 위해 샌안토니오를 방문하기도 했을 정도였습니다. 위대한 크기로 위대한 역사를 자랑하는 진정한 자이언트 시나몬 롤이었습니다. 혼자 먹으면 죽는다 싶고 5위를 공개합니다. 5위는 아무리 배불리 먹어도 밥배, 디저트배 따로 있다. 하지 마. 지금이야? 쉴 틈이 없습니다. 바로 직진합니다. 얼마 전 저희가 방송에서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드렸습니다. 과학은 밥배, 틀렸어. 디저트배. 과학은 틀린 거 하지만 여기선 그 과학적 사실이 틀릴 수 있습니다. 틀렸어. 인정합니다. 식후에 먹는 달짝지근한 디저트, 슈크림. 많이들 좋아하시죠? 자, 그런데 일본 나가사키 사세보에 슈크림계 신성 뉴 강자가 등장했습니다. わからないどれぐらいのでかさ今日だってこうやっていやわかんない 왜 이렇게 크게 만들어? 아니, 근데 이거는 좀 디저트용 저 크기라는 게 있는데 저거는 야, 저 슈크림은 저건 나눠 먹을 수도 없고 어떡하냐? 생일 케이크보다 크잖아. 마치 구남처럼 사이즈가 거대해서 붙여진 일명 구남 슈크림. 지름 25cm, 높이 9cm, 무게는 무려 2kg입니다. 슈크림 안에 크림이 가득 들어있잖아요. 칼로리가 엄청날 것 같은데요. 이 구남 슈크림은 달걀만 최소 10개, 여기에 휘핑크림, 버터, 이것까지 듬뿍 넣어가지고 미친 칼로리 커스터드를 만들어주죠. 그 안에 또 블루베리, 라즈베리, 딸기, 망고, 사과, 포도 등 무려 7가지 과일이 들어갑니다. 마지막 하이라이트! 설탕과 연유를 더해 달콤 쌉싸름한 초코 맛을 자랑하는 스카치 소스도 자가같이 10개! 듬뿍 뿌려서 드시면 됩니다. 자, 보통 일반 슈크림 한 개가 230kcal 정도 되는데요. 이 구남 슈크림 하나 드시면 총 오늘 최고 기록입니다. 6,000kcal. 자, 그러니까 요거 하나 드시면 슈크림 26개 드신 거나 마찬가지. 매운 라면이 이제 500kcal로 써 있거든요. 네. 한 12봉 먹는 거죠. 이제 뭐 놀랍지도 않네요. 그러든지 말든지 뭐. 그야말로 미친 칼로리를 자랑하는 칼로리 폭탄 구남 슈크림. 현지에서는 기념일에 케이크 대신 선물하는 게 인기라고 하는데요. 나중에 뭐 일본에 가시게 된다면 스페셜 디저트로 한번 즐겨보시는 걸 보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일부 지점에서 사전 예약을 받아서 판매를 하니까 미리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음식 기념일 케이크의 패러다임을 바꿀 초대형 케이크입니다. 사진으로 먼저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단수가 좀 있어요. 이게 뭐야? 이거 보통 그 결혼식 할 때 모형으로 만드는 케이크 아니에요? 그렇지. 자, 여러분 이 케이크의 미국이네. 진짜 정체를 아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 케이크의 정체는 바로 포크파이. 그러니까요. 돼지고기. 파이 안에 고기가 촘촘하게 들어간 미트파이 케이크입니다. 근데 미스파이를 케이크처럼 만들 생각을 했다는 거고 게다가 상단까지 쌓아 올렸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20인분인가요? 자, 이 케이크를 만나기 위해 미트파이의 원조 영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영국 잉글랜드 웨스트 요크셔주 리즈시에 위치한 W 정육점. 1985년에 문을 열어 5대째를 이어오고 있는 지역의 터줏대감 같은 곳인데요. 영국 최고의 정육점으로 2차례 선정됐을 만큼 질 좋은 고기를 엄선해 판매. 그중에서도 이 집의 대표 메뉴는 신선한 돼지고기로 만든 포크 파이. 파이의 안을 들여다보면요. 더욱더 놀라실 겁니다. 인생은 고기서 고기다. 조금의 빈틈도 허락하지 않고 빡빡하게 채운 저 핑크빛 돼지고기 보이시나요? 지름이 25cm에 무게가 자그마치 3.2kg. 삼겹살을요 3.2kg 먹는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배부르게요. 통조림 햄 느낌이 너무 나는 게 그거를 튀긴 것 같은 느낌. 그게 그거 밀도 높게 딱 이렇게 넣었다니까. 고기로 꽉 채운 게 아니라 그냥 고기 겉을 빵으로 발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꽉 찬 비주얼만큼이나 꽉 찬 칼로리.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한 단짜리 원형 포크파이 케이크의 열량은 무려 약 12,000kcal. 만 돌파. 얘가 1등이네. 뭐 이건 그야말로 내장 파괴가 핵폭탄급 칼로리 되시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대형 파이의 자존심 단순히 크기만이 아닙니다. 지역의 돼지고기 파이 대회에서 3차례 우승. 25년 전통의 또 다른 돼지고기 파이 대회에서도 2차례 우승. 그 외에도 각종 파이 대회마다 탑5 안에 들 정도로 비주얼뿐만 아니라 맛으로도 정평났다고 하는데요. 자,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케이크와는 다른 비주얼의 1차 깜짝, 그리고 크기에 또 한 번 깜짝, 마지막으로 크기만큼 업된 맛에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근데 맛은 있을 것 같아. 정육점에서 만들었다 그러니까 신뢰가 뿜뿜이에요. 칼로리와 맛은 정비례하는 법, 케이크가 필요할 순간 초대형 포크파이로 재미도 맛도 업 시켜보면 어떨까요? 자, 2018 스트리트푸드 맛지도 19, 12위 보겠습니다. 송정역 시장, 맛있는 뚱뚱이들. 광주 여행에서 필수 코스로 등극한 이곳. 한 기자님이 골목 여행 특종에서 소개했던 그곳! 바로 광주 1913 송정역 시장입니다. 아 근데 제가 다 했는데 뭐 더 있습니까 할 게? 더 있죠. 그래요? 한 기자님이 빠뜨린 송정역 시장 스트리트푸드의 최종 병기를 안 하셨더군요. 그래요? 진짜 안 그래도 붐비는 시장에 이곳은 항시 늘 붐비는 눈으로 한 번, 귀로 한 번, 맛으로 한 번, 1타 3피 바로 삼뚱입니다. 저거 진짜 못 봤는데? 아, 근데 눈을 확 사로잡네요. 일단 시선 강탈이죠. 다른 색깔의 김밥 같은 모양이에요. 완전 그쵸. 자르기 전에. 비주얼 그대로 삼겹살에 다진 양배추, 버섯, 숙주 등 각종 채소를 빵빵하게 채워서 달달달달 이렇게 말아서 구웠습니다. 그래서 뚱뚱한 삼겹살이라 삼뚱인 겁니다. 취향에 맞게 데리야끼 소스, 그리고 매콤 소스 중 하나를 픽, 그리고 제대로 된 불맛을 위해서 토치로 불쇼는 기본이에요. 파이어! 불쇼 봤어요? 본 것 같은데 예. 항의하고 싶지 않아요. 너무 지금 화가 나신 것 같아요. 먹기 좋게 한 입 크기로 자르고 여기에 환상 케미, 알싸한 부추 무침까지 쫙 그 위에 얹어주면 맛있는 삼뚱이 완성이요. 한 입 딱 넣으면 불맛이 코끝대로 푹 치고 들어옵니다. 구운 삼겹살과 아삭한 숙주 그리고 부추 무침까지 곁들이면 입안에서 디스코를 캬. 여러분이 상상하는 고기와 채소쌈 그 이상의 천국의 맛이 납니다. 이건 진짜 친구 있나? 아니, 그러니까 예상이 돼요. 먹어보고 싶어요. 그냥 보는 재미도 있고 먹는 네네. 재미까지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치즈 덕후들을 위해서 치즈 대파티. 한 움큼의 치즈를 불판 위에 올려서 토치로 쭉. 아주 꿀맛 나게 녹은 치즈가 상뚱이 위에 쫙 얹어지면 치즈랑 버터는 그냥 반칙이잖아요. 여기에 치즈까지 치즈를 얹어서 그냥 토치로. 그럼 게임 오버. 고기 대파티와 화려한 불쇼. 광주 송정역 시장 스트리트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2018 스트리트 푸드 맛지도 19, 이번에 17위 공개합니다. 맛도시 전주 길거리를 한 쌍. 자, 명불허전 맛의 도시 전주. 자, 전주는 2012년도에요. 유네스코 음식 창의 도시의 국내 최초로 선정. 자, 전 세계 미식 도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는데요. 전주하면 뭐 콩나물 해장국, 떡갈비, 바게트버거 등 정말 자동 연관 검색어급의 대표 음식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리더는 뭐더욱 전주 비빔밥입니다. 빵 속을 비빔밥으로 채운 비빔빵. 와우. 비빔밥을 와플 모양으로 찍어낸 비빔밥 와플 등 정말 이색적인 응용법으로 비빔밥의 퓨전, 신세계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핫한 녀석은 바로 비빔밥 쌈. 비빔밥 쌈. 자, 전주 완산구 남부시장에선 매주 금, 토, 저녁 7시부터 야시장이 열리는데요. 자, 이곳에서 비빔밥 쌈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비빔밥 쌈은 말 그대로 비빔밥에 싼 건데 네네. 이게 어디에 쌌느냐? 상추 아닙니까? 상추 아닙니다. 뭐예요? 바로 라이스 페이퍼. 매콤새콤 달콤한 특제 고추장 소스에 밥과 각종 채소를 알차게 뭉치고요. 햄 하나 올리고 깻잎을 더 하나 올렸어. 자, 그다음 라이스 페이퍼에 착 감싼 뒤에 고디 칠리 버스를 착 뿌려. 이 비빔밥 쌈이 좀 더 남다른 이유, 어른들의 손맛과 정성이 듬뿍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2009년 전주 효자 시니어 클럽의 어르신들은 전주하면 비빔밥인데 뭐 괜찮은 퓨전 요리 없을까 하고 전주에 자란 비빔밥을 더 맛있고 또 간편하게 먹을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탄생한 게 바로 이 비빔밥 쌈. 맛있다. 현지인부터 관광객들까지 모두를 사로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럴만하네요. 비빔밥을 너무 좋아해도 네. 이거를 먹기가 헤비할 때가 있어요. 그럼요. 이 뭐 대접으로 나오니까. 그럼요. 그럴 때 이제 맛만 보고 싶고 대충 끼니만 때우고 싶을 때 요거 한 2개 정도 먹으면 그 맛도 느끼면서 끼니도 해결이 돼요. 너무 좋은 거 같아요. 2018 스트리트 푸드 맛지도 19, 16위 공개합니다. 말레이시아에서 만나는 떡볶이. 말레이시아의 대표 맛의 도시, 동양의 미슐 삐라 불린 페낭입니다. 매년 4월에는 페낭 국제 스트리트 푸드 페스티벌까지 개최해 진정 길거리 음식의 천국이다라고 할 수 있는 곳이죠. 길거리 음식의 축제라면 그냥 저희 가면 먹을 거 그냥 정말 많겠네요. 아무거나 먹어도 맛있어요. 그 곳이네요. 네. 자, 그렇다면 이 페낭 스트리트에서 꼭 먹어봐야 될 음식은 뭘까요? 바로 차코에이까. 저 두부튀김 아닙니까 저거? 자, 두부 아니에요. 아니에요? 두부면 소개도 안 해요. 두부가 아니고 라이스 케이크, 떡입니다. 오. 차코에이카는요, 말레이시아인들의 아침과 저녁을 책임지는 국민 음식입니다. 그래서 늘 거리 곳곳의 노점에서 먹기 좋게 큐브 모양으로 썬 떡이 거대한 팬에서 달달달달달달 볶아지고 있습니다. 자, 한번 주문해 볼까요? 취향에 맞게 고기, 새우, 오리알 등 재료를 고르면요, 주문 즉시 조리 스타트. 떡 한 움큼을 불판 한 편에 탁 몰고 거기에 빠지면 섭섭한 달걀 하나를 턱 깨가지고 숙주와 함께 맛의 물화일체가 되도록 맛있게 볶아줍니다. 차코에이칵 완성이 됩니다. 과연 어떤 맛일지 궁금하시죠? 탱글한 떡은 말레이시아식 달달한 간장 소스로 단맛을 휘 감았고요. 거기에 아삭한 숙주까지 더해져서 식감이 예술입니다. 약간 간장 떡볶이 생각했거든요. 비슷하죠? 비슷한데 똑같지가 않습니다. 나 저것 때문에 페낭을 가게 생겼네요. 그거 진짜 먹어보고 싶다. 자, 2018 스트리트 푸드 맛지도 19, 15위 공개합니다. 수산물 천국 포항의 반전 별미. 두 분은 포항하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십니까? 물회. 물회. 과메기. 과메기. 시청자분들도 두 기자와 비슷한 생각일 겁니다. 그런데 제가 찾아온 수산물의 천국 포항의 스트리트 푸드는 포항 죽도시장에 와서는 사람들이 죽도록 이것만 찾는다는데요. 이게 과연 뭐냐? 바로 식빵 크로켓입니다. 5년 전 죽도시장에서 문을 연 이응빵집에서 날개 돋친 듯 팔리고 있는데요.
감자, 달걀, 양파, 피망 무려 10가지 재료를 팍팍팍 아낌없이 넣어서 버무려 만든 소를요. 두 식빵 사이에 꽉 채워서요. 여기에 튀김옷을 쫙 입혀서 기름에 튀겨버려요. 기가 막힙니다. 튀긴 거는 운동화도 튀기면 맛있잖아요. 아, 그쵸. 튀김 다 네, 맛있어. 저거는 무조건 정답이죠, 튀기면. 맛이 없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튀김이. 예, 예. 하지만 식빵 크로켓이야말로 사장님의 깊은 고민과 땀의 결정체입니다. 식빵이 기름을 흡수하지 않게 하려고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특급 튀김 반죽을 개발해서 비로소 아삭 채소를 품은 식빵 튀김 크로켓이 탄생하게 된 거라고 합니다. 고개 노하우겠구나. 그렇죠. 고 반죽 노하우만큼은 안 알려주시더라고요. 갓 튀겨낸 따끈한 식빵 크로켓 정말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는데요. 튀김옷 입은 얇고 보드라운 식빵을 앙 물면 알찬 샐러드 소가 단짠 조화를 이루며 행복도 가득 채우는 맛. 그리고요, 오늘 이 방송 보신 분들 개 탔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이 식빵 크로켓이 말이죠. 아직 한 번도 전국 방송에 소개된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최초예요. 오늘 최초예요. 이거 방송 나가기 전에 우리 가서 먹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기 줄 더 설 것 같아요. 얼마입니까? 가격도 착합니다. 개당 1,000원. 든든하게 배부터 채우고 시장 구경하면 딱! 자, 그럼 포항 죽도시장의 숨은 반전 별미 식빵 크로켓 꼭 깨타시기 바랍니다. 2018 스트리트 푸드 마치도 19, 14위 공개합니다. 여행객 당 충전 책임지는 디저트. 2016년 미국의 뉴스 전문 채널 C사에서는요. 세계 최고 길거리 음식 도시 23곳을 발표했는데요. 자, 이 나라를 두고 이곳은 길거리 음식을 피하는 것이 오히려 어려운 일이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것이 어디냐? 바로 사우디카, 방콕, 태국입니다. 아, 맞아. 아, 카오산 거리 뭐 이런 데 가면 그렇죠. 자, 이곳 역시 길거리 음식 천국 그 자체. 어느 정도냐면 방콕에서는 아침, 점심, 저녁 시간대별로 다 다른 음식을 판매할 정도입니다. 와. 자, 두 기자님 뭐 태국 가보셨잖아요. 네. 태국 가면 이거는 꼭 먹는다 하는 길거리 음식 있습니까? 저 수레 하나에다 이렇게 판 얹어가지고 거기서 요리를 해주는데 정말 비싼 요리집에서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맛이었어요. 저는 쏨탐 좋아해요, 쏨탐. 쏨땀. 상큼하죠. 우리로 치면 김치죠. 네. 아, 너무 맛있어요. 자, 제가 말씀드릴 요리 뭐 두 분이 얘기하시는 음식 중엔 없습니다. 아, 그래요? 자,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스트리트 푸드는 바로 카논부앙. 카논부앙은 태국 중부의 전통 디저트입니다. 쌀가루로 만든 묽은 반죽을 철판 위에 얇게 펴서 익히고요. 그 외 달콤한 코코넛 크림과 새우, 잘게 썬 코코넛, 튀긴 달걀 노른자 등으로 토핑된 카논부앙을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데요. 형, 맛이 어떨까? 이거는 진짜 수백 가지 맛이 나오겠는데요? 그냥 원하는 걸 다 넣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긴 그 전병 위에 각종 토핑을 올려서 먹는 거죠. 자, 겉은 전병처럼 바사삭, 속은 또 코코넛 크림 때문에 부드럽고 달콤. 특히나 새우 토핑은 단맛과 짭조름한 이 맛이 입안에서 단짠 파티를 벌입니다. 자, 그래서 태국에서 여행 중에 혹여나 더위에 입맛 없다, 당 떨어졌다 하실 때 이 녀석을 길에서 봤다. 그럼 일단 냉큼 사드십시오. 이게 초콜릿 또 사탕처럼 화학적인 단맛이 아니라서 쉽게 질리지 않는다고 하고요. 또 지친 기력이 급하게 또 충전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방콕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하나씩 먹다 보면은 눈 깜짝할 사이에 순삭. 또 한 입 사이즈의 카논부앙은 한 팩에 약 10개 정도를 넣어주는데요. 많이 넣어주네. 이 가격이 20바트에서 한 30바트, 단돈 1,000원의 행복까지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번 여름 휴가 때 태국 여행 계획 중이신 분들 달콤한 카논부앙 꼭 드셔본. 2018 스트리트 푸드 맛지도 19, 13위 공개합니다. 대만 로컬인 방추 리우빙수는 스트리트 푸드의 지존, 먹거리 천국 대만. 자, 그중에서도 대만 속 작은 대만으로 불리는 지우포는요. 홍등이 빛나는 아기자기한 골목길과 더불어 누가 크래커, 펑리수, 땅콩 아이스크림 등 스트리트 푸드의 먹지 순례지로 꼽히는데요. 이 먹지 순례지 지우펀에서 요즘 이거 안 먹으면 지우펀 헛다녀 왔네라는 소리를 듣는 스트리트 푸드가 있습니다. 바로 위위안인데요. 별스타그램 대만 여행 먹방 인증샷에 절대 빠지지 않는 음식입니다. 떡보다 더 탱글 한 알도 남기지 않고 다 먹었어요. 고소한 미숫가루 맛도 나고 부모님도 엄지척 했네요. 자, 이런 후기를 들으니 어떤 음식일지 더 궁금하시죠?
자, 위위안은 토란 우에 둥글원. 말 그대로 토란을 갈아서 동그랗게 빚어 끓여낸 음식인데요. 토란. 이게 차가운 게 있고 뜨거운 게 있는데 다소 습한 날씨인 대만을 여행한 한국 분들이 시원한 위위안을 먹고 떡빙수라고 칭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자, 달달한 시럽에 담가 얼음을 곁들인 빙수 베이스에 찹쌀떡과 젤리의 탱글탱글함을 섞은 쫄깃한 경단, 또 달달한 팥과 구수한 맛의 녹차 함께 음미하다 보면 타이완 위위! 오랜만에 나네. 네, 오랜만에 나왔죠. 콕 집어서 위위한 맛집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알려주세요. 제일 너무 맛있는데. 지우펀의 가게 엄청 많죠. 맞아, 그러니까. 자, 지우펀의 먹거리 골목거리인 지산제와 지우펀의 하이라이트의 홍등 계단이 이어진 수치루가 만나는 지점에서 왼쪽 언덕 방향의 계단을 따라 쭉 올라가시다 보면은 오른쪽에 위치한 꼭대기집 A 매장이 나옵니다. 자, 저기 보이시죠? 자, 노포 느낌 물씬 풍기면서 세월이 흔적이 보이는 허름한 건물에서 팔고 있습니다. 가게 안에 딱 들어가시면 정말 한 폭의 그림 같은 지우펀의 풍경을 저렇게 바라보면서 와, 정말 저기서 저거 꼭 먹고 싶다. 예. 대만 가시는 분들 2번, 아니 3번, 4번 드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2018 스트리트 푸드 맛집도 19, 이번에 11위 공개합니다. 명동 길거리 음식의 끝판왕! 길거리 음식, 감히 이곳을 빼놓고 논하면 안 되겠죠? 국내 외국인 관광객 선호도 1위를 쭉쭉 유지하며 스트리트푸드의 넘사벽 성지로 자리 잡은 이곳, 바로 명동. 여기도 맛있는 거 너무 많아요. 자, 정말 각양각색의 명동 스트리트푸드 중에서 각종 SNS 피드를 장악하며 핫하게 떠오른 이것! 뭐? 양배추 오믈렛을 취재했습니다. 양배추 오믈렛? 아니 무슨 양배추야. 고기죠. 채소 싫어. 이런 고기파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한 입 딱 먹으면 유레카! 이렇게 외친다고 합니다. 기름을 두른 팬에 밀가루 반죽을 얇게 펴고 송송송송 채썬 양배추를 싹! 또 그 싱싱한 양배추 위에 달걀을 이제 툭 아우, 빼놓습니다. 달걀 좋아. 여기에 고소하고 짭짤한 베이컨 한 줄을 쫙 올려주고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놀라긴 하지 기릅니다. 이 상태로 반죽을 그대로 뒤집어서 채썬 양배추와 숙주를 한 컵 투척. 또 그 위에 얇게 썬 돼지고기까지 척 올려서 살살살 구워주는데요. 그다음에 곱게 접은 양배추 오믈렛을 가위로 첩첩 잘라준 뒤에 마요네즈와 데리야끼 소스를 뿌려주면 드디어 척의 완성이 됩니다. 마요네즈 또 반칙이네. 명동 가야 되겠다. 자, 오늘 나왔던 음식 중에 SNS용으로 제일 이쁘다, 저게. 저는 사실 양배추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아까 양배추라고 했을 때만 해도 그래도 맛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저거는 진짜 맛있겠네요. 자, 어떤 맛인지 뭐 말랑 하실 텐데요. 숙주와 달콤한 데리야끼, 마요네즈 소스 덕분에 오코노미야끼와 비슷한 듯 싶지만 아삭한 양배추가 더해져서 명동을 부르는 맛이다. 양배추, 너 이렇게 대단한 애였어 라며 이 마성의 맛을 대극찬하고 있습니다. 2018 스트리트푸드 맛집도 19, 10위 공개합니다. 이탈리아 길에서 만날 놀라운 맛. 이번에 소개해드릴 스트리트 푸드는 정말 서프라이즈합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이 스트리트 푸드의 이름인 수플리 자체가 서프라이즈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맛이길래 이런 이름이 붙었을까요? 자, 맛의 제국, 여러분 이탈리아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폴리. 여행자, 현지인 가릴 것 없이 손에 쥐고 있는 거죠. 보이시죠? 와플 같기도 하고요. 네. 토스트인가? 잘 안 보이는데. 저게 일일 일식을 부르는 이탈리아 국민 간식 수플리입니다. 딱 보면 한 입 크기의 저 크로켓처럼 생겼죠? 그런데 이 안을 들여다보면 이게 주먹밥에 더 가깝습니다. 저런 게 있어? 먼저 간 소고기, 버터, 바질을 넣고 토마토 또는 크림 소스 양념으로 조물조물 묻혀줍니다. 쌀 힘이 씹히는 알덴테 정도로 살짝만 패드 익힌 다음에 수플리의 꽃, 핵심! 고소하고 담백한 모짜렐라 치즈를 쏙 넣어서 둥글게 굴려서 빵가루를 입힌 뒤 이렇게 튀겨내면 아삭함과 짭조름한 여기에 쭉쭉 안에서 늘어나주는 모짜렐라 치즈의 조합은 정말 입안에서 웅장한 맛의 오케스트라가 펼쳐지는 느낌이랄까요? 기가 막히겠네, 저것도. 자, 이 놀라운 맛, 수플리를 영접한 이들은요, 약간 누룽지 식감을 줘서 씹는 맛이 좋았어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일단 밥이 들어있으니까 우리 한국인 입맛에도 또 속 채우기에도 든든한 거죠. 참고로 수플리는 이탈리아 거리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데요. 솔직히 수플리를 판다. 그럼 일단
거긴 다 맛집이라고 보면 됩니다. 진짜. 실패가 없는 맛이기 때문인데요. 아하. 자, 그래도 좀 더 선별한 수플리 맛집을 알려드리면 로마 중심부에 위치한 트라스테베레 지구에 가면요. 40년 전통의 수플리 맛집이 있습니다. 가게 이름 자체도 수플리 그 자체입니다. 주문 즉시 바로바로 만들어 따끈따끈한 서프라이즈한 맛의 수플리를 만날 수 있다고 하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허. 2018 스트리트푸드 맛집도 19, 9위 공개합니다. 원데이 푸드트립 인 덩대무. 이 음식은 긴말하지 않겠습니다. 사진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약간 쫀득쫀득하게 만든 와플인가요? 아, 색깔이 특이하네. 이것은 와플인가 떡인가. 그 정체가 궁금해서 도저히 안 먹고는 못 베긴다는 와플 떡입니다. 와플인가 떡인가 하더니 이름이 와플떡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와플떡이 스트리트푸드 파이터들을 더 애타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직 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에만 열리는 동대문 디플라자 광장의 플리마켓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와플의 나라 벨기에도 감탄할 와플떡. 말 그대로 떡을 와플 기계에 딱 1분 30초 구워낸 스트리트푸드인데요. 아, 진짜로 그 와플 틀을 사용해가지고 떡을 구워낸다고요? 그렇죠. 보세요. 와, 저거 진짜 발상의 전환이다. 저걸 이제 한 입을 앙 베어물면 이 떡이 쫀득쫀득한 게 뭐랄까 아름다운 저항감이 겉은 누룽지처럼 바삭하고 속은 모짜렐라 치즈처럼 쫄깃하고 쫀득한 와플떡을 만날 수가 있다고 하는데 뭘 좋아할지 몰라 다 준비했어. 일단 떡 종류만 쑥, 현미, 흑미, 단호박 4가지. 어허. 또 겉면에는요 토종꿀을 내리고 난 뒤 걸러서 모아둔 밀랍을 들기름과 섞어서 녹여서 발라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밀랍이 떡을 더 쫄깃하게 하고요 소화까지 쑥쑥 잘 되게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아, 좋다. 기발합니다. 자, 여기에 떡과 진짜 환상케미인 꿀까지. 꿀을 발라줘. 꿀을 발라야지. 있어야 돼. 조청이나 꿀 발라야 돼. 와플떡 사이사이로 아카시아 꿀을 착착착 고소한 콩가루까지 뿌려서 어머. 한 입을 앙 하고 물면은 천상의 꿀맛이 목에 착 감기면서요 목구멍에 걸렸던 미세먼지가 쑥 내려가는 기분까지 들 정도로 이게 그냥 와플은 메이플 시럽인데 또 떡이니까 꿀 발라야죠. 당연하죠. 조청이나 꿀이죠. 자, 2018 스트리트푸드 맛집도 19, 8위 공개합니다. 배고픈 여행자들이 맛집을 찾다가 길을 잃은 그곳이 어디든 모두 맛집이다. 그래서 한 기자가 마카오 거리에서 정복해야 할 먹힐리스트를 짜왔습니다.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일단 마카오 대표 명물거리, 일명 지식의 거리로도 불리는 곳 육포 거리에 딱 들어서면요. 가위로 무심하게 슥슥 잘라주는 육포와 첫 대면을 하는데 매콤한 맛, 숯불 맛 다양하게 일렬 종대로 대기합니다. 딱 씹으면 이거 포가 아니다. 갓 구운 고기 한 점이야. 이런 말이 절로 나오고요. 저는 돼지고기를 꿀에 절인 그런 육포였는데 와 생각보다 너무 맛있더라고요. 맛이 없을 수가 없지. 살짝 지근해가지고 맥주를 그냥 한 모금 마시면 이게 막 수도 없이 들어가더라고요. 좋아요. 훌륭하네. 반짠 반짠. 마카오 하면 또 쿠키의 나라죠. 저희가 여행 가서 더 사올 것들이라고 해서 홍콩의 제니 쿠키, 마카다미아 쿠키를 소개했는데 이게 마카오에도 있습니다. 일명 행운 쿠키. 마카오 어디에서든 눈에 띄는 금빛 건물 엘 호텔에서만 판매하는 행운 쿠키입니다. 소리 소문 없이 솔드아웃되는 인기 쿠키고요. 요거는 제가 두 기자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공수를 해왔습니다. 오케이, 렛츠고, 렛츠고. 향이 버터 향이 확 나고. 그리고 어쩌면은 이렇게 견과류를 이렇게 해놓고 큼직하게. 직하게 박아놨는지 나는 엄청 커요. 다 들어있어요. 그 쿠키 하나하나에. 이건 캐슈넛 쿠키여서 캐슈넛이 지금 쿠키 곳곳에 통째로 박혀 있습니다. 그래, 그 맛이 난다. 씹히는 맛도 나고. 진짜 쿠키 나라 맞네. 진짜 맛있다. 그냥 살살 녹아. 부드러워. 자, 이렇게 소소한 행복을 주는 스트리트 푸드로 내 위에 잔펀치 좀 날렸다면요. 진짜 핵주먹 맛의 강펀치가 기다립니다. 마카오 메인 관광지 세나도 광장에
죄다 이 음식만 만들고 있습니다. 그 이름도 정다운 쭈바바오. 쭈바바오는 정말 아무것도 없이 갈비만 들어있는데 그런데도 맛있습니다. 너무 단순한데요? 진짜 맛있어요. 채소도 없고요? 없어요. 어머. 네, 이거 주문과 동시에 즉시 조리하는 시스템으로 바게트를 반으로 갈라서 구운 뒤에 고소한 버터를 쓱쓱쓱 발라서 아, 버터. 그래서 쭈빠빠오의 센터 달달하고 짭조름하게 간이 된 갈비는 촥 튀겨가지고 빵 속에다 탁 넣으면 끝입니다. 돼지고기 갈비를 튀기고 버터를 입혔잖아요. 이게 맛이 없으면 반칙이에요. 쉽지가 않아요. 근데 맛있겠네요. 방금도 버터를 얘기하셨지만 그래서 정말 한 입 물면 버터의 고소한 풍미와 갈비의 단짠이 네, 미각의 카타르시스를 마구마구 버닝시키는 이건 진짜 드셔봐야 돼요. 자, 다음 특종은요. 홍콩 앤 마카오 라이벌 미식 대결. 먼저 홍콩 대 마카오 디저트의 자존심 에그타르트. 홍콩이 이기지 않나? 홍콩이 그저 소거리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근데 생각이 좀 달라요. 왜요? 오기자 어디입니까? 마카오팬이요? 저는 마카오 팬. 마카오. 네. 자, 제가 두 분에게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에그타르트, 이 촉촉하고 부드러운 홍콩 스타일과 바삭하면서 달달한 마카오 스타일을 전격 비교합니다. 에그타르트의 시작은 포르투갈의 에그타르트가 마카오에 전해지면서 발전하게 된 건데요. 원조! 이후에도 홍콩에도 전해져서 홍콩식 에그타르트의 정석인 타이땡 베이커리에서 처음으로 홍콩식 에그타르트를 개발합니다. 1954년부터 무려 60년 전통 명품 에그타르트가 탄생한 겁니다. 홍콩식 에그타르트는요, 얇은 쿠키 타르트지에 노란 커스터드 크림을 넣어서 오븐에 굽는데요. 그래서 고소하고 담백한 달걀 맛이 풍성하게 그 자체입니다. 퍼석해. 네, 아니죠. 여기는 부드럽습니다. 한입 베어 물면 촉촉한 커스터드 크림 필링이 입안을 촉촉하게 채우면서 현란한 웨이브를 춥니다. Very smooth custard. 아니, 맛은 있는데. 달걀 풍미가 확 전해지잖아요. 맛은 있는데. 재료 본연의 맛 아닙니까? 자, 이제 거기는 태우면 안 페리 돼요. 타고 넘어와. 아, 그래요? 마카오 가. 네, 페리 타고 넘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때 원조는 나야 나 하면서 등장하는 마카오 에그타르트. 마카오식 에그타르트로 유명한 곳은 어디냐? 카페 이나비입니다. 여기는 뭐 주말, 평일 할 것 없이 늘 붐비는 곳이에요. 아, 장난 아니에요? 네. 이 마카오식 에그타르트는 오리지널 포르투갈 스타일에 가까운데요. 페스츄리안의 커스터드 필링이 살짝 캐러멜화돼서 거뭇거뭇한 게 특징입니다. 아, 바삭하지. 바삭바삭한 페스츄리를 한 입 깨물면 이미 입안에서는 순간 삭제, 순삭, 달달함이 식도를 타고 녹아내립니다. 아, 그래서 이 두 에그타르트에 대해서 진짜 달걀의 맛을 느낄 수 있는 홍콩 에그타르트가 한 수위다. 그치. 전 기자처럼 아니면 오 기자처럼 마카오 에그타르트의 달콤함에 중독되면 헤어나올 수가 없다. 이런 설전이 늘 있을 정도입니다. 2018 스트리트푸드 맛지도 19 6위 공개합니다. 경리단길에 흐르는 치즈 폭포. 서울 망원동의 망리단길, 연남동의 연리단길, 그리고 경주 황남동의 황리단길까지 이 모든 길의 원조 오브 원조 맛집과 스트리트푸드가 몰려있는 핫플레이스, 바로 경리단길이죠. 먹는 것으로 시작해 먹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라고 할 정도로 세상에 핫한 건 죄다 모여있다는 이곳에서도 꼭 먹어줘야 하는 스트리트푸드, 바로 삼합인데요. 삼합하면 뭐 홍어회, 돼지고기 수육, 김치와 함께 먹는 목포의 홍어 삼합이 바로 떠오르실 텐데, 이 경리단길에서는 눈앞에 치즈 폭포가 내려요. 비주얼 폭발, 인생 음식이에요. 라는 후기가 폭발하는, 들어봤어요? 치즈 삼합. 여기 사장님은 치즈와 사랑은 늘어날수록 좋다라는 철칙 아래 샵 치즈 폭탄, 샵 치즈 폭포, 샵 치즈 삼합, 이렇게 별스타그램의 인증샷들이 마구마구 올라오면서 입소문을 타고 더 핫해졌다고 합니다. 맛은 일단 보장이 됐겠네요. 치즈니까. 일단 예쁜 건 보장이 확실히 됐고요. 호동통통 버터새우에 육즙이 팡팡 터지는 미디움 웰던의 소고기 부채살을 큐브 스테이크로 곁들입니다. 마지막에 토치로 불맛까지 푹 창창해서 나오죠. 그리고 역시 주인공은 맨 나중에 등장하죠. 녹여 먹는 치즈인 라클레 치즈가 쫘라라라라
이게 바로 치즈 폭포입니다. 정말 맛이 없으려야 없을 수가 없는 판타스틱한 조합. 그리고 여기에 신의 한 수, 구운 양파와 옥수수, 피클에 칠리 소스까지 정말 질릴 틈 없이 맛 폭탄이 마구마구 치고 들어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치즈 삼합, 고기랑 새우를 치즈에 감싸서 한입 앙 하면 스테이크, 새우, 치즈 조합은 미쳤어요. 이 치즈 삼합 안 먹어본 사람 없게 해주세요. 후기 폭발. 전 세계 길거리에 진출해야 하는 수준이다. 뭐 이런 후기까지 있습니다. 아, 저도 진짜 라클레 치즈 매니아로서 네. 정말 인정입니다. 치즈를 즐겨 먹는 유럽에서도 저런 레시피는 신선할 것 같아요. 자기들도 깜짝 놀랄 거예요. 놀랐을 거야. 여기 오면. 2018 스트리트푸드 맛지도 19, 5위 공약. 대구 떡순이들의 성지는 꿀꿀맛떡, 바나나떡, 카스텔라 인절미 등 우리나라 전통 디저트인 떡에 퓨전이 더해져서 SNS에서 큰 인기를 끌었죠. 일명 떡 대란, 떡 품절 대란이 불었는데요. 저런 거 다 보셨습니까? 저런 거? 저는 떡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오늘은 스트리트푸드 맛집에서 빠질 수가 없습니다. 전국 각지의 유명 떡집 중에서도 단연 이슈인 곳. 대구 찹쌀 꿀떡입니다. 아, 저 비주얼 봐. 꿀떡은 뭐 모를 수가 없잖아요. 꿀떡이 맛없기 쉽지 않죠. 몰랑몰랑하게. 어. 예. 아우, 맛있겠다. SNS 떡 대란의 중심인 이 찹쌀 꿀떡은요. 그동안 먹은 꿀떡은 다 가짜였다. 진정한 꿀떡을 만났다. 라며 이 떡을 영접한 이들이 SNS에 간증하면서 입소문을 제대로 탔는데요. 떡순이들의 성지인 대구 남구 봉덕시장에 위치한 피떡집으로 가봅니다. 어허. 짜장 아닙니다. 팥죽에 새알심 들어간 거 아닙니다. 뭐요? 이게 바로 흑설탕입니다. 아, 그래요? 자, 백문이 불여일견. 꿀맛 좀 보시겠습니까? 하셨어요? 가져왔습니다. 아, 오늘 직접 보니까 더 짜장 같다. 짜장 같다, 진짜. 아니 생긴 거에 겉표면에 이 흑설탕이 흐르는 거 봐요. 이거 마치 무슨 뭐 시럽 같기도 하고 정말 예술이지 않나요? 향이 너무 좋아. 이 떡 향이. 이게 소스가 진짜 매력적이네요. 이게 사장님이 절대로 안 가르쳐 주실 것 같아요. 이거 그냥 여러분들 보시는 흑설탕 그게 아니에요. 설탕의 단맛을 어떻게 뺐는지가 너무 궁금해. 그러니까 이게 단 게 아니라 달짝지근? 아무리 많이 이걸 찍어도 달지가 않아요. 그냥 그 몽글몽글함의 결정체인 것 같아. 몽글몽글한 맛. 근데 진짜 그 보통 꿀떡을 이렇게 베어 물어서 먹어도 맛있지만 이렇게 한 입에 쏙 들어가는 크기 요거 매력적이지 않나요? 그래. 꿀떡 먹으러 진짜 대구하면 꼭 가야겠네요. 이거는 가서 먹어야 돼. 네, 이건 가서 먹어야 돼, 이거. 이건 진짜 가서 먹어야 돼. 순식간에 꿀떡꿀떡 넘어가는 마성의 찹쌀 꿀떡. 대구에 가시면 꼭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2018 스트리트 푸드 맛집도 19, 4위입니다. 꽃보다 청춘의 여행지로 등장하면서 더욱 친숙해진 여행지죠. 일상의 로그아웃을 꿈꾸는 배낭 여행객들의 천국, 라오스. 인생은 한방, 여행은 먹방이라는 여행 신조를 갖고 있는 여행자라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곳이 바로 야시장 아닙니까? 특히 라오스의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루앙프라방. 여기는 여행자의 거리로 불리는 시사방봉 로드가 유명합니다. 이곳은 낮도 밤시. 이게 뭐냐? 낮에는 평범한 도로지만 밤만 되면 화려한 몽족 야시장으로 대변신합니다. 와. 참고로 몽족 야시장은 라오스의 소수민족 중에 하나인 몽족이 운영하는 시장입니다. 이 몽족 야시장에서 꼭 맛봐야 할 먹기 리스트 중에 한기자 픽, 제 마음속 넘버원은 바로 코코넛 팬케이크입니다. 코코넛 팬케이크는 코코넛 밀크에 찹쌀과 소금, 설탕을 섞어서 만든 반죽을 원형 틀에 부어서 익히고 요 두 개를 착 포개면 완성입니다. 비행선 같이 귀엽죠? 아, 귀엽다. 네, 이렇게 노릇노릇 구운 코코넛 팬케이크는 바나나 잎에 넣어서 주는데요. So 심플 그 자체입니다. 그 어떤 소스도 그 어떤 토핑도 없어요. 비주얼은 그렇다 쳐도 그냥 그거 두 개 엎어주기만 하는데 그게 맛이 뭐 있을까요? 그런 걱정하시겠죠. 보통 뭐 이 달짝지근한 소스나 뭐라 들어가야지. 네, 아니면 우리 저기 대구 빵집의 그 꿀이라도 그 흑설탕이라도 좀 뿌려줘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다야 싶으시겠지만 일단 입에를 하나 넣으면
넣자마자 코코넛의 달콤한 향이 입안 가득히 퍼지면서 동공이 바로 확장되고요. 겉바 속보, 겉은 바삭한데 속은 마치 슈크림처럼 부드러워서 풀빵의 신세계를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궁금하다. 저희 별 소스가 없으니까 더 먹어보고 싶지 않나요? 궁금해. 겉바속보에서 일단 100점. 또 이게 라오스에서 연상되시겠지만 가격이 또 착합니다. 코코넛 팬케이크는 4개에 5,000킵, 우리나라 돈으로 700 몇십원 합니다. 그러니까 4명이 놀러가도 700 몇십원 내면 하나씩 입에 물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술이지 않습니까? 그런 코코넛 팬케이크로 인생 맛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2018 스트리트푸드 맛집 59 3위 공개입니다. 인생 닭꼬치를 만날 수 있는 곳. 닭 요리 하면 어떤 곳이 떠오르나요? 치킨의 저 원조가 대구인 알죠? 그 양념치킨. 닭갈비 하면 또 춘천이죠. 춘천. 춘천. 자, 오늘부터 닭 하면 이곳도 들어가야 됩니다. 어딘데? 당신의 인생 닭꼬치를 만날 수 있는 곳. 바로 경기도 안양. 안양? 안양의 닭이요? 야, 요리네 요리. 너무 정성 들인 거 아닌가요, 닭꼬치가? 안양의 핫피플들이 찾는 곳 바로 안양 1번가. 자, 이곳에 많은 길거리 음식들 중에서도 가장 길게 줄을 서서 먹는다는 이 깻잎 쌈무 닭꼬치는요. 큼지막한 사이즈에 매콤한 소스를 초록 발라주고요. 그 위로 풍성한 깻잎과 새콤한 쌈무가 새초롬하게 얹어져서 먹기도 전에 눈과 입이 호강을 합니다. 색깔 좋다. 그리고 와사비, 명란마요 닭꼬치, 치즈불닭 닭꼬치, 칠리 베이컨 닭꼬치 등 진짜 질릴 틈 없는 닭꼬치 맛의 공격이 두두두두두두두두두. 자, 이러고도 안 먹어도 되게 두두두두두두다. 어우, 저 총 맞고 싶다, 진짜. 어우. 그리고 모든 게 다 이게 또 수제입니다. 아이고. 핸드메이드. 자, 소스에 들어가는 육수를 내기 위해 양파, 닭뼈, 닭발을 정성스럽게 우려냈고요. 데리야끼 소스도 수제 간장으로 제조. 또 달콤 새콤한 맛은 파인애플과 유자 등 과일로 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진짜 라스트 팡. 자, 보통 닭꼬치는 가로로 뭐 올려서 이렇게 눕혀서 굽잖아요. 네. 근데 이 닭꼬치들은 일동 기립 차렷! 특별 제작한 구이통 안에서 전기로 1차 초벌을 합니다. 그래서 느끼한 기름을 아래로 쏙 빼주는 거거든요. 그러려고 세웠구나. 예, 그래도 담백하게. 또 주문 즉시 2차로 저걸 또 꺼내와서 한 번 더 직화로 구워주면 뭐 불맛 장난 아니다. 자, 이렇게 한 입 먹고 바로 호들갑을 떨게 만든다고 합니다. 맞아, 보는 것도 되게 재밌어요. 보는 재미도 있네. 거기 아까 올라간 토핑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수제로 직접 만든 재료입니다. 믿을 수 있죠. 정성이야. 참고로 이 엄청난 인기에 힘입어 안양에서 서울까지 진출! 서울 모 백화점과 마트에 팝업 스토어까지 열고 있다고 합니다. 괜찮아. 거길 가야겠구나. 이제 퇴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독 꼴찌가 이제 확정이 되는 순간이겠군요. 한 기자님. 크로스! 화이팅! 자, 그러면 2018 스트리트푸드 맛지도 19 1위 특정 후보들을 먼저 만나보도록 할까요? 메이드 인 제주 만두가 떴다. 스페인 여행자 먹힐 리스트는 이건 먹기? 널망, 쉬망, 볼거리, 먹을거리가 가득한 천혜의 섬 제주도. 그중에서도 서귀포에 위치한 올레시장. 나 갔었는데. 제주표 스트리트 음식의 천국 아닙니까? 네. 자, 그런데 시장 내 벤치, 거리 곳곳에서 불면서 만두를 먹는 분들이 많았다는 사실 아셨습니까? 그랬나? 올레시장에서만 만날 수 있는 땅콩만두. 땅콩만두? 잘 보세요. 확 안 와닿는데? 아, 귀여워. 생긴 게 저 콩깍지처럼 생겼네. 그래서 땅콩 만두인가? 자, 이 땅콩만두는요, 제주도에 들르면 꼭 먹어야 할 스트리트푸드로 확 떴습니다. 그 인기가 어느 정도냐면 일단 별스타그램 인증샷은 못 씹어 먹었어요. 그리고 10시에 오픈하자마자 줄 서는 건 기본이죠. 6시 이후가 초피크 타임인데요. 진짜 끝이 안 보일 정도로 대기줄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야 재밌는 풍경은 먹어보고 맛있어서 다시 줄을 또 쓸 정도. 먹고 사서 먹고 나도 모르게 정신 나간 사람처럼 줄을 또 서고 있어. 근데 저 생긴 것뿐만 아니라 저 안에 땅콩이 실제로 들어가 있는 겁니까? 자, 4년 전 사장님이 뭔가 특이한 만두가 없을까 고민을 했어요.
그래, 우도에는 땅콩이 많으니까 땅콩을 한번 넣어보자. 제주도의 2대 특산물인 우도의 땅콩으로 수개월간 고기에도 섞어보고 땅콩을 통째로 넣어보기도 하고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유레카! 땅콩 가루를 섞은 만두피를 개발했어요. 서로 안 가고 피로 갔구나. 그렇죠. 피로 가야죠. 모양 자체도 땅콩처럼 빚어서 땅콩 만두가 탄생한 거지. 그래서 2015년엔 이 땅콩 만두에 식품 특허가 등록돼 그 맛과 아이디어도 인정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 이후부터는 원래 시장의 대표 음식으로 등극한 거죠. 야, 이거 음식으로 특허받는 건 진짜 드문 일인데. 모양만 땅콩이면은 네. 소개도 안 합니다. 네. 좀 인정합니다. 땅콩 만두는 매콤한 김치 만두, 담백한 고기 만두 두 종류. 100% 제주산 싱싱한 생고기만 사용하고요. 또 고소한 땅콩 가루가 더해진 얇은 만두피는 나 이제 다른 만두 못 먹겠어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합니다. 오늘 소개한 음식 중에 제일 궁금하지 않아요? 너무 궁금해요. 무슨 너무 맛일지. 궁금해요. 자, 여러분 제주도에서 인생 만두 만날 준비하시고요. 땅콩 만두 드시러 제주도에 혼자 없어 예.